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7강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상이란 부동산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재반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가지 현상인데 규칙성과 반복성을 띠기 때문에 부동산 법칙 또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생애 주기 현상.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어른에서 노년이 되듯이 지역 역시 이런 사람과 똑같이 어떤 생애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생애 주기 현상은 처음에는 지역이 처음에 태동이 될 때, 물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화가 됐으니까 도시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생애 주기 현상을 보기가 좀 어렵지만 도시가 처음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 원칙으로서의 얘기고 구체적인 지역에서 꼭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죠.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그 지역이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기. 자, 성장기. 지역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지역이 하나의 인근 지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기가 필요한데, 성장기는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신도시나 시가지가 개발이 된 후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기간이라고 보통 봅니다. 자, 이 신도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는 15년, 20년 동안 신도시가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하는 동안 지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가가 상승을 하는데, 지가 상승률, 지가가 최고가라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비율을 내요. 지가의 상승률이 이때가 최고입니다. 성장기에. 그러니까 이 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때 투자나 또는 투기가 이때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왜? 지가가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지 지가가 최고라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성장을 해갖고 지역이 성숙을 했어요. 지역 개발이 거의 끝났어. 그거를 바로 성숙기라고 합니다. 성숙기. 자,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역 개발이 거의 끝나갖고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 그 지역은 안정이 되고, 대신 요 안정이 되고 지역 개발이 끝났으니까 대체로 보통 한 20에서 2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정기에는 25년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정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아니라 지가, 땅 토지 가격을 얘기한다. 지가가 아주 최대치야, 최대치. 이거 최대라는 표시입니다. 지가가 최대로 오른 거야. 지값이 더 이상 오르질 않아. 최고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가 상승률 대신 지가 상승률은 안정이 되죠. 안정이. 더 이상 지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건 아니고 지가가 최고로 올라가고 더 이상 오르질 않아.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지가 상승률은 안정이 되는 단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가격과 지역 기능이 또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상업 활동을 한다든가 영업 활동을 해서 정상적인 이유를 뽑으려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쭉 성숙을 하는데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돼요. 쇠퇴기. 지역이 점점 노화되는 거죠. 지역 여건이 나빠지고 쇠퇴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그리고 지역 기능은 감소하고, 지가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이때는 지가도 하락을 합니다. 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건물의 유지 관리비는 상승을 하겠죠. 건물의 유지 관리비가 왜?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집가는 떨어지고 토지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불리하게 되겠죠. 왜? 지역이 자꾸 집가가 막 오르고 막 건설하는 것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입지도 경쟁도 약해지고 새 건물을 지어도 임대하려는 사람도 없고 분양받으려는 사람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새로운 건물, 자 새로운 건물, 새 건물 짓는 것이 두려워지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쇠퇴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쇠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새로이 또 성장이나 성숙기를 맞게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쇠퇴해서 그냥 몰락을 하든가 그 기로점에 쓰게 돼요. 그걸 바로 천이기라고 합니다. 천이기. 천이기란 뭐냐? 자 이게 옮길 천자예요. 옮길 천자. 이주할 이자. 옮겨 이주를 하는데 어떻게 옮겨 이주하냐?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필터링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필터링. 담배 필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링. 이걸 우리말로는 여과작용이라고 그래요. 필터링 업이 있고 하나는 업, 다른 하나는 필터링 다운이라고 합니다. 다운이니까 벌써 떨어진다는 얘기고 업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요건 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요건 지가가 내려가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상향 또는 상승형 여가 또는 상향 여가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상향 여가라고 그러고 요거는 하향 필터링 다운 하향 하층민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향 여가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천이기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개발 자, 이 상향 여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죠. 아니면 재건축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시 기반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잘 사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예, 상향 여가가 돼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새로이 또 지역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천익에서 필터링 업이 안 되고 그냥 그 지역이 그대로 방치가 돼서 상위 계층이 다 외부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주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빈자리는 하위 계층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터링 다운이라고 그러고 이 필터링 다운은 상위 계층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에 하위 계층들 아까 여기는 상위 계층 상향 여가는 상위 계층들이 들어오는 거였고 요 하향 여가는 하위 계층들이 그 쇠퇴한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향 여가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마지막으로 지금 상향 여가는 다시 성장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로 성숙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이때는 슬럼화 또는 악화기라고 그러는데 악화돼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못 써. 네, 이거를 슬럼이라고 그래요. 슬럼. 빈민, 도시 빈민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필터링 다운의 결과 필터링 다운에서 하향 여가가 돼갖고 그 지역이 도시 빈민층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아니면 거기 살던 사람 중에 도시 빈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슬럼화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결국 성장, 성숙, 쇠퇴기 그리고 천이기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요게 반복이 되는 수가 있고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천이기는 상향 여가가 돼서 지역이 다시 성장이나 성숙기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악하기로 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게 바로 천이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지가하고 관련해서 이제 도표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 이 생애주기 현상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왼쪽에는 지가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다. 지가 땅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는 자 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간. 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자, 지가가 제로일 수는 없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을 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치면 가격이 얼마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위로 갈수록 지가가 높고 밑으로 가서 지가가 낮은 거죠. 자, 지가가 처음에 성숙기에는 상승이 이렇게 막 되는 거야. 쭉쭉 올라가 지가가. 엄청 올라가죠. 그러다가 성숙기가 되면 지가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자, 성숙기의 경우는 안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쇠퇴를 합니다. 쇠퇴를 해서 그러다가 천이기 때 재건축이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일어나면 잠깐 반짝해요 지가가. 그리고 쇠퇴기가 지나서 슬럼화되면 지가가 이렇게 하향을 하는데, 자, 요걸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요게 바로 성장기, 성숙 처음에 성장을 하는 부분이다 해서 첫 번째 성장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기. 자, 지가가 최고. 자, 요 지가가 최고죠. 요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지가가 최고로는 이때는 바로 성숙기. 그리고 지가가 이제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쇠퇴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반짝해요. 이게 천이기. 요때 재개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 다시 또 성장성숙기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지역적으로 조금만 재개발이 이러면 잠깐 가격이 오르다가 말죠. 요 과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기에서 바로 그냥 쭉 진행이 되다가 악하기로 가는 수도 있어요. 마지막 악하기. 요 천이기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잠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이기인 거예요. 옮겨가는 시기. 요게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다시 성장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잠깐 반짝하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천이기 때 지가 상승이 없이 그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연구해본 결과 성장기의 지가 상승률은 최고죠. 몇 프로씩 막 올라. 그러다가 지가가 최고가 되는 건 성숙기. 자, 성장기에는 지가의 상승률이 최고인 거예요. 상승률. 지가의 상승률이. 시험 문제 지문에 생애주기 현상이 있어서 성장기에 지가가 최고조에 이른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지가 상승률이 최고인 거고, 지가가 최고인 거는 바로 이때니까, 이 지가. 토지 가격. 지가가 이게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의 가격. 자, 지가가 최고에 있는 거는 이때 성숙기. 지가가 최고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쇠퇴기의 때는 지가가 하락을 하고, 천이기 때는 바로 이때 필터링업, 여과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향 여과작용, 필터링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위계층 이주에는 필터링 다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천이 과정이고, 필터링 다운이 되어버리면 바로 악하기로 가서 슬럼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지문에 성숙기의 지가 상승률이 최고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성숙기에는 지가가 최고고 성장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성장하는 단계니까 집값도 쭉쭉 크는구나. 지가 상승이 높고 완전히 성숙을 했어. 제일 아름다울 때야. 그러니까 지가가 최고죠. 몸값이 제일 높을 때. 그리고 천이기 때는 옮겨가는 시기니까 부자들이 옮겨올 수도 있어. 이건 상위계층이니까 상향 여가. 하위계층이 올 수도 있어. 다운. 이건 하향 여가. 그리고 하향 여가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악하기가 돼서 슬럼화가 되는구나라고, 이걸 하나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야지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성장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 성숙기에는 지가가 최고.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현상 역시 부동산 현상의 하나의 종류인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자, 부동산 현상의 생애주기 현상 말고 도시 공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도시 공간 현상. 도시가 발달을 함에 있어서 그 도시의 공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이건 여러 도시들을 도시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이론을 한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더라 라는 것이지 100% 이렇더라는 아닌 겁니다. 이론은 실제에서 추출을 해갖고 실제에 적용을 하는 거지 100% 실체에 맞는 건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자, 도시 공간 현상은 첫 번째가 제3세계나 후진국 형태에서 예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지금도 그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 저개발 국가에서는 도시가 성장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 확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시 확산. 도시가 무한정 팽창이 돼. 영어로는 스프롤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스프롤 현상, 도시 확산 현상. 이걸 도시 확산, 단순히 도시 확산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개구리 띵뛰기식, 개구리가 띵을 뛰어요. 개구리가 점프해서 띵을 뛰어요. 띵뛰기식 개발 또는 확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가 있겠죠. 이렇게 정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뭐 관공서가 있고 그리고 뭐 백화점도 있고 중요 기능을 하는 도심이 생기면 워낙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 인구가 막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막 일어나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가 정착촌이 새로 생기죠. 새로운 사람. 그러면 불규칙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도로를 따라서 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는지도 몰라. 개구리 띵듯이 개구리 마음이죠. 뛰는 거야. 즉 도시가 팽창을 하는데 개구리가 띵뛰듯이 무질서, 그냥 질서가 없어. 그냥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고 또 불규칙해. 어떤 규칙도 없어. 그게 바로 스프롤 현상을 이루는 겁니다. 개구리 띵뛰기식 개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70년대 도시 개발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도시를 개발하는데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무작위로 막 도시가 확산이 돼. 서울이 확산이 돼. 그 대표적인 게 그 강남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이 도시 빈민들이죠. 빈민들에게 정부가 그 상공아웃 시절입니다.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여기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해요. 국가가 뒤집힐 정도의 시위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생긴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성남. 이때 성남을 도시계획을 해갖고 성남으로 이주하고 성남에 땅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불만을 약속을 한 거니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 당시의 도시 성장은 불규칙하고 그 성남이라는 도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탄 작업이 잘 안 돼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도로는 이렇게 바둑판 무늬, 격자 무늬로 딱딱 나 있는데 평지에서 보면 도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 도로 정리를 안 했어. 이게 평탄하게 지금 신도시들은 다 평탄해 갖고 도로가 다 뻥 뚫려 있죠. 근데 성남에 가보면 분당 같은 신도시는 이렇게 평지가 돼 있는데 원래 살던 그 성남 그 도시 가보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제가 외가가 있어서 어려서 놀러 간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이건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도시는 다 이랬어요. 우리나라 70년대에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도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로 무작위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개구리 띵뛰기식 개발은 그 도시학상 스프롤 현상, 무계획적,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질서, 불규칙, 무계획적이라는 거. 이게 도시확산 스프롤 현상은 계획도시에서 나타난다. 그 현상.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도시확산. 그리고 이런 도시확산 현상 외에 또 도시 공간 현상에 나타나는 이론 중에, 자, 두 번째, 그 도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버제스예요. 버제스가 어떤 이론을 해요? 동심원 이론을 제시합니다. 동심원 이론. 이론입니다. 이론. 동심원 이론. 동심원이니까 같을 동, 중심지가 같은 원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쉬워요. 이론. 도심에 있어. 도심을 다른 말로 CBD라고 합니다.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 중심 업무 지구예요. 자, 도심을 발전해 나가는데 이 도심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돼. 동심원을 그리면서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아주 쉬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요거는 도시 내부 구조. 여기부터 내부 구조입니다. 도시 내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자, 두 번째는 도시는 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 있다. 예, 요거는 이제 해리스와 울만, 해리스라는 학자하고 울만이라는 학자가 제시합니다. 핵심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 있어. 다 마늘 따자. 다 핵심 이론. 예. 다 핵심 이론이 나옵니다. 도심은 이런 하나의 도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이라고 그러죠. 도시가 크다 보면 부도심. 이런 여러 개의 핵심이 여러 개 있으면서 번성을 하더라. 도시가 내부적으로. 근데 요 이론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 도시가 어떤 선을 따라서 발전을 해. 선을 따라서. 그 선은 바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를 직선으로 놓으니까 자, 이렇게 도로를 놓으면 이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동심원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주거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도로가 또 일어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그게 바로 선형 이론이고 그 도로의 결절지 이렇게 도로가 또 생기고 이렇게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부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도심이 생기는 곳에 여러 가지 핵심이 생기니까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도시는 처음에 버제스의 동심의 이론, 그 다음에 선형 이론, 도로를 따라서 선을 그으면서 발전해왔고, 그 다음에 도로와 도로,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 결절지역에서 부도심이 형성되면서 핵심이 많아지는 다핵심 이론까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킨슨의 삼지대 이론, 유럽 도시에 나타나는데, 요즘 나타나는 도시 현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이 다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동심원적으로도 나타나고 선형 이론도 나타나고 다핵심 이론도 나타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최근의 도시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심이 워낙 발달하고 사람 정주인구 정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첫 번째, 직주 분리 현상. 직주 분리 현상. 뭐가 분리가 됐네? 뭐가 분리가 됐을까? 직장하고 주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출퇴근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아침만 되면 직장 가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나와갖고 사람들이 공통된 통근 시간에 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일터로. 그러면 도심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예,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해요. 도심이 움직임이 아주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도심 고동 현상 같은 말입니다. 직주 분리 현상이 심해질수록 도심 고동 현상은 더 커집니다. 자, 두 번째는 직주 분리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 고동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출퇴근 시간에 도심 고동 현상이 두 번째인데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무지하게 붐비는 현상을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직가 구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직가 구배 현상. 직가가 구불 구자입니다. 그리고 배열될 배자고 어떻게 배열되면 항상 CBD. 자, 도심입니다. 도심을 CBD라고 표현을 하면 자, 외곽. 이건 외곽. 도심에서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고 여긴 도심이고 자, 집값은 도심이 제일 높겠죠. 자, 집값. 토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외곽은 집가가 낮겠죠.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처음에는 비싼 게 별로 안 떨어지죠. 거의 외곽이라 해도 도심이니까 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져. 도심, 집가가 굽어서 점점 배열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이렇게 쭉. 자,
떨어지는 폭이 크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현상. 그 직가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낙찰지대에 일어나고 이게 거의 유사하게 직가구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의 직가가. 낙찰지대 현상은 나중에 또 도시 토지 이론 설명할 때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직가구배 현상은 직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완만하게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 외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갈 때도 이렇게 도심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외곽으로서는 낮아지더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주 접근 현상은 아까 직주 분리 현상이 나왔는데, 직주 접근 현상은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머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직장과 주거를 가까이 두려고 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직주 접근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현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애 주기 현상,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회기, 악화기를 배웠고, 두 번째는 도시와 관련 도시 공간 현상을 배웠습니다. 도시 공간 현상으로서 도시 확산과 내부 구조 이론에서 버지스의 동심원 이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디킨슨의 삼지대 이론을 배웠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도시 현상과 관련된 용어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법률적 현상입니다. 도시 부동산 현상과 관련해서 최근의 법률적 현상은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 확대되는 겁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토지의 개념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제7강 부동산 현상에 대한 공부를 했고, 생애 주기 현상, 도시 공간 현상, 그리고 법률적 현상으로서의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운 것이지,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